하겠습니다. 5월에 우리가 처음 진행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빠 나이, 그리고 엄마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어, 유이 아버님은 지금 아빠 나이 몇 세로 세팅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 들어오셨나요? 최대한 하여튼 유의 나이에 맞춰서 5살로 맞춰서 생각을 네. 좀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유이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시는 시간도 가져보셨나요? 네, 전에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은 네. 이제는 유이가 조금 뭐 힘들어할 때나 좋아할 때나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5살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조금 더 유이랑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아빠 좋아요 해서 하면서 어제도 아빠 좋아요 뭐 이런 말을 많이 아,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은 그-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지금 태영이 아버님 들어오셨는데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들려요. 소리 아버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제. 네. 네. 집이세요, 지금? 네, 집입니다. 네. 자, 오늘 어머님들도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어머님들이 안 들어오시고 아버님들만 들어오셨는데,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이 아버님도 5월에 참여를 하시면서 아빠 나이를 지금 이제 몇 세로 세팅을 하고 지금 오늘 들어오셨나요? 딱 세팅은 5살로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혹시 할인이와 한 달을 이렇게 만나보셨나요? 할인이를 좀 관찰하셨나요? 이제 관찰이라기보다는 5살이라 생각하고, 그냥 이제 그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평소에 그냥 왜 그러지 했던 거, 그냥 다 음. 그냥, 그러니 5살이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뭐 아빠의 요구보다는 유의 관점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상호작용을 하시려고 조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으세요? 네, 그 전보다는 그 전에 앞에 이거 참여 수업하기 전에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뭐 행동을 한다든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태영이 아버님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상황 이제 네네. 다 정리되셨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참여하셨는데, 미리 사전 설문지에 태영이 아버님께서는 아빠와의 관계에 대한 아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유이 아빠랑 할인이 아빠는 5월에 같이 하셨던 분 아, 참여하셨고, 우리 태영이 아버님 네네.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방금 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아빠 나이를 몇 살로 세팅하고 계시는지요? 라고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태영이 아, 아버님께서는 아빠시잖아요, 태영이 아빠. 네네. 그러면 나는 태영이 아빠로서 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질문을 자주 뭐, 질문을 듣기도 하잖아요. 아빠 나이 몇 살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그럴 때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냥, 그, 제 나이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네. 자, 그러면 5월에 참여하셨던 우리 아빠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유이 아버님, 이렇게 내가 평소에 나의 나이를 이야기했던 거와 아빠 나이를 세팅했던 거에 달라진 점을 한번 우리 태영이 아버님께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어, 전에 제 나이를 그냥 했을 때는 그냥 제 관점에서 이제 유이를 이렇게 봤다면은 이제 유이랑 나이를 이제 맞춰가지고 들어가니까 물론 음,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전보다는 좀 더 유이를 생각하게 되고 유이가 왜 저럴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유이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나눌 수 있게 이야기를 또 하고 뭐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음, 방금 유이 아빠가 말씀하셨던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나의 생물학적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아빠 나이 몇 세이세요? 라고 하면 나의 생물학적 나이, 내가 태어나서 내 나이를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음,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할 때 어떤 에러가 생기냐면은 우리는 이미 5살 지나고 6살, 7살 그리고 지금 성인기 이제 아빠가 되었을 때 그 눈높이에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해줘야 될 게 많고 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하린이 아빠는 지금 아빠 나이 몇 세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하린이 아버님 마이크 키실 수 있으면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5살이요? 아빠 나이 5살. 그러면 태영이 아버님께서도 이제 아빠 나이 5살로 세팅을 할까요? 아니면 그 밑으로 세팅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빠가 결정하시는 음, 태영이는 근데 자기보다 한두 거예요. 살이나 동갑으로 음, 세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보다. 음, 예. 음. 그러면 몇 세로 아빠 나이로 세팅하고 오늘 시작해 볼까요? 태영이 동갑으로 할게요, 저도. 5살로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5월에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에 5살에 쌩쌩한 라이브를 사는 친구들은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그죠? 음, 자, 그래서 아빠는 그 5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5살 아빠의 모습을 거꾸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질문을 드렸던 게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빠 나이 5살로 세팅했을 때, 그랬을 때 각자 유이 아빠와 하린이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네. 그 눈높이에서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의 유년 시절이 기억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각자가 다른 시간대의 유년 시절을 기억했는데, 5살을 태영이 아빠는 5살의 내 모습이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러면 태영이나 하린이와 유이는 나중에 20살이 되었을 때 5살의 내 모습, 내 이 구체적인 경험, 주말에 아빠랑 엄마랑 어디 다녀왔던 거, 이걸 구체적으로 다 기억할까요?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억을 해요. 어떤 걸 기억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유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거 너무 막 아빠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 그러면 보통 유이한테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시나요? 뭐 유의 때문에 화가 나면요. 네네네. 우선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을 해주고 그렇게 음, 하지 마라. 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준다면 그래도 안 되면 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유이 아버님의 그 부모님은 그렇게 상호작용을 해주셨던 것 같으세요? 네, 뭐 그렇게 뭐 잘못된 일이나 위험한 이제 그런 일을 행동을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린이 아버님께서는 하린이가 어떤 위험한 행동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지금 튕겨 나가버렸어요. 네, 그러면 태영이 아버님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그럼 태영이 아버님께서는 태영이가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금방도 그랬는데, 음, 혹시 어, 너무 제 기준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은, 좀 저는 단호하게 말하는 편이고, 그런데 제 기준에서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면은, 뭐 그렇게 좀 과장되게 행동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좀 침착하게. 예, 그냥, 괜찮아. 그냥 이거는 뭐 아무 일도, 뭐 크게 별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래, 아이가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말하면. 네. 그러면, 왜 속상한지 물어보고, 그래, 울 때는 대답을 안 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 이것 때문에 속상했어. 이러면은, 그래, 그것 때문에 속상했구나. 그냥 그렇게만 해주고, 끝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네.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빠 나이 5살로 세팅해서 여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 태영이 기준에서 태행 기준에서. 그러면 아빠는 모르시잖아요. 그 상황이 태영이 기준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지금 잘 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아빠 기준에서는 이게 위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전에 또 음, 굉장히 위험할 때는 단호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반드시. 그죠? 음, 그렇지만 태영이 기준에서 한 번쯤은 물어봐 주셔야 된다. 어떻게요? 만약에 아이가 뭐 높은 곳에서 자꾸 꿍 하고 떨어지는 놀이를 해요. 어, 그러면 아빠 기준에서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음, 그만, 다치니까 그만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태영이 기준에서 물어본다라고 치면 아빠가 생각할 때는 꿍 하고 떨어지면 너가 다칠까 봐 걱정이 되는데 너는 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니? 그거는 아, 태영이 기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태영이 기준이 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음, 궁금하신 거. 그래서 그죠? 물어봐 주셔요. 음, 그럼 아이도 그때는 인식 못 할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은 만 3세, 다섯 그죠? 살 친구들은 그냥 행동 중심형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음, 해요. 음, 그래서 아빠의 그런 질문이 아이의 정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질문으로 끌어왔냐면은 5살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기억할까라고 했을 때 이 정서적인, 긍정적인 정서적인 상호관계를 굉장히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 아빠는 아, 나에게 어땠어? 엄마는 나에게 어땠어? 이 느낌을 기억한다라는. 큰일이네. 어, 왜요? 네? 아, 왜요? 그러니까 조금 불안한 상황이 오면 음, 크게 저한테 이제 의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 태희가 조금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낯가림도 심하고, 좀 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음, 엄청 불안해 하거든요. 그 음, 불안한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없애려고 시간을 음, 좀 많이 보냈는데, 음, 그래도 이제 좀 새로운 공간에 가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먼저 가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편향돼서 엄마에게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음. 예, 그래서 그게 조금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까 아빠께서 말씀하셨던 제 기준에서는 빼고 아, 네, 5살, 이제 아빠 나이 5살이 되셨으니까 네, 태영이 기준에서를 네, 먼저 넣고 가면 태영이가 조금 그런 거리감, 아빠와의 어떤 관계에서의 거리감이 조금은 줄어들고 좀 편안해진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자, 우리 하린이 아버님 잠깐 인터넷이 불안정하셔서 잠시 튕겨 나가신 거죠? 아, 휴대폰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전화가 끊기는지 몰랐는데 전화가 오니까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우리 하린이는 어떤 상황에서 아빠가 뭔가 하린이가 위험한 상황이나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보통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거의 거의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고 계신다고요? 네, 거의 뭐 계속 불안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으라고 그래서 계속 보듬고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하린이가? 해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괜찮다고 괜찮다고 얘기해주면서 조금 덜하기는 한데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 안 안아줬을 때보다는 상황이 좀 더 안정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방금 할인이 아빠의 이 상황을 제가 오늘 발달 근거에 맞춰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지 않고, 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에 대한 그 발달 근거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에 대한 걸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과 사회 및 정서적 발달. 오늘 이 사회 및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제가 사전 질문들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할인이 아빠의 그 할인이와의 관계에서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유이 아빠가 말씀해 주셨던 거, 그리고 태영이 아빠가 말씀해 주셨던 거를 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아이들은 발달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막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신체 발달은 지난 시간에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가볍게 한 번 더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이제 그 예측 가능한 순서로 운동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제안하면서, 생물학적 과정의 역할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만 읽고 넘어갈게요. 운동 발달이 어린이의 이런 환경과 수행하는 자극 간의 복합적인 이런 상호작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주말에 바깥 놀이를 가고 또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을 하고 대근육을 활발하게 쓰고 그리고 가정에서 뭐 블록놀이라든지 이런 소근육을 활발하게 쓸 때 혹시 뇌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희 아빠?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어, 질문이. 그 가정에서 아이 주말에 네, 바깥 놀이를 막 하고 야외 활동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온몸을 다 쓰죠. 그 놀이를 할 네, 때. 그럼 가정에서 오면 그 막 대근육 놀이보다는 소근육 놀이를 많이 해요. 굴릉놀이라든지 뭐 그렇죠. 가위로 네. 이런 놀이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아주 밀도 있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애들이 학습력이라든지 뭐 조금 지능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네네, 맞아요. 그래서, 블록도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그냥 한 줄로 쭉 쌓아가지고 높이 쌓는 것만 한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꾸미기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뭐가 단계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성교화되죠, 조금씩. 예, 예. 네, 자,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이 신체 발달이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뇌 발달에 그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히나 그이 시기에는 몸의 전체 신체 근육이 다 활발하게 움직여져야지 손에 이게 근육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야지만 이게 뇌가 발달되는 시기가 영아기 때는 이 구강기 아이들이 무조건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때는. 자, 입으로 가져가는 게 더러워 지지야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은 입으로 뇌가 발달되는 시기고 구강기 때는 그리고 배변 활동을 하면서 대소변을 가릴 때는 항문기로서 그럼으로써 또 뇌가 발달되는 시기고 지금은 이 대근육과 소근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손의 근육을 손 이 활동을 가지고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인지 발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상징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빠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유희 아빠는 골프를 좋아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유이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드렸어요. 자, 그러면 네, 태영이 아빠는 뭘 좋아하세요? 태영이 아버님은? 저도, 저도 요즘 취미는 골프인 것 같아요.
아, 골프를 좋아하세요. 그럼 골프 이야기하면 유이 아빠랑 두 분 만나면 되게 골프 이야기 신나게 하실 수 있으시겠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 서로 음, 공통의 어떤 지금의 관심사를 이야기할 때 되게 즐겁잖아요. 근데 나는 골프를 좋아하는데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또 좀 대화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것처럼 그러면 태영이는 그 놀이에서 무엇을 재밌게 하고 집중하는 것 같으세요? 태영이는, 레고 좋아해요. 아, 레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놀이를 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아빠가 관찰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조금 자세하게? 아, 네. 많아요. 아, 많아요. 그러면 요즘에 태영이가 만드는 어떤 레고 조작하면서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대부분 이제 어떤 목표가 있는 완성된 제품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스토리 같은 것도 들려주고, 네. 그리고 레고를 만들면서 꼭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빠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셨어요? 음, 그냥 같이 만들고 하는데. 아, 재미있어 하세요. 아버님도 그 레고 아, 네. 만드실 때. 저도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네. 어. 자, 그러면 아까 유이 아빠도 유이가 그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한다는데 불러가지고 유이는 보통 어떤 걸 주로 만드는 편이야, 요즘에? 블록 가지고는 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드는데 이제 배를 이제 노 같은 것까지는 아직 만들지 못하고 쌓으면서 위에 사람도 올리고 그다음에 음, 뭐 나비 동물도 좀 올려놓고 그러면서 배가 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음, 모습으로도 또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이 그러면 왜 사람이 여기 다 있어 이런 식으로 물어도 보고 이렇게 음. 좀 대화를 합니다. 네. 자, 지금 아버님들께서는 굉장히 잘 해주시고, 보세요. 상호작용 놀이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아이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된다. 뭘 통해서? 이런 어떤 블럭이라든지 어떤 이런 지금 아이들이 하는 놀잇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극이 되는데, 아까 신체 발달과 연결해서 인지 발달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지금 유이랑 태영이랑 한 그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갈 건데 계단이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은 한 8칸 정도가 있고 2층에서 3층까지 계단은 한 10칸 정도가 있는 계단을 아빠랑 같이 유이와 그리고 태영이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계단을 내가 3층을 가는 계단을 아이와 만났을 때, 유이 아빠는 보통 어떻게 올라가시는 편이세요? 저는 거의 무조건 숫자를 세고 같이 올라옵니다. 어, 하나, 그래, 둘, 셋 숫자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네. 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계단 올라갈 때. 아, 그렇구나. 네. 자, 우리 태영이 아빠는 어떻게 올라가시고 계세요? 아이, 손을 잡고 저, 올라간다면? 저는 힘든지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아, 물어보고 있어요. 힘든지. 예. 계단 오르는 게 힘든지. 예. 음. 자, 그러면, 자, 유이 아빠는 왜 숫자를 같이 세면서 올라가셨어요? 이게 숫자를 세기가 참 좋더라고. 한 발씩 한 발씩 올라갈 때마다 예, 숫자 세기가 너무 좋게 딱 한 발을 움직일 때마다 자기 인식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뭐 또 5에서 6 넘어가고 7 넘어갈 때가 매일 헷갈리는데 음, 뭐잘 되진 않지만은 하여튼 네네.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아빠가 말씀하신 강요는 하지 않지만 네. 환경은 만들어준다. 네, 네. 이거죠. 하기 싫어하면 그냥 안 올라가요. 아니면 자기 힘들어하거나 그런다. 네네. 자, 그러면 태양이 아빠는 왜 힘든지를 물어보셨어요? 태희가 대근육 발달이 원래부터 좀 늦었어가지고, 밤에 잘 때 다리 아픈 걸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많이 걷게 되면은 제가 예상을 하건대 다리가 아플 것 같아서, 음, 예, 그래서 힘든지 먼저 물어보고, 뭐, 안 힘들어. 요새는 좀 씩씩하게 잘 가게 되면은 그냥 응원해주고, 이거 봐, 뭐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뭐 그냥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방금 응원해준다 그러셨는데, 아빠 마음에서는 우리 태영이가 이렇게 지금 그 신체 발달에서 뭐 이렇게 좀 표현을, 아프다는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그 상황이 태영이가 지금 인식하지 않았을 때는 굳이 그렇게 안 물어보시고 오히려 더, 3층까지 잘 왔네, 태영이 하이파이브 하고 마치면 태영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뭔가 성취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두 분 다 환경을 다르게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똑같은 음, 상황에 다른 환경을 줬을 때 우리가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와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발달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 계속 이렇게 태영이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셔서 아빠가 미리 아빠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음, 아빠 나이 5살 아빠가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 아빠의 기준에서 태영에게 네, 자꾸 걱정된 말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주시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계단에서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지금부터는 그런 거를 아이가 어떻게 보면 뇌는 계속 인식하거든요. 아, 내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힘든 거구나라고 인식이 되어버려요. 아, 그러면 굳이 그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맞춰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 오히려 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제거해야 될 거를 조금 제거하면서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인지 발달을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제 외출을 할 때 이제 신발을 신을 거예요, 유이 아빠. 그러면 유이가 혼자서 스스로 신발을 잘 신나요? 네, 지금은 잘 신습니다. 찍찍이 아, 붙이는 거 정말 잘하고, 네, 찍찍이 붙이는 것까지 잘 하세요. 그러면 네. 여기에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감히 해준다, 상호작용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잘하고 어, 있는 유이의 모습을 보고 지금. 네, 신발 다 신으면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좀 뭔가 음, 성취감을 잃을 수 있게 음. 그렇게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아, 좀 네, 더 긍정적으로 뭔가를 했을 때. 네, 네. 자, 태영이 아버님, 태영이 신발 신는 모습 보셨죠? 네, 그러면 밖에 나갈 때 태영이가 스스로 신발을 신을 수 있죠, 지금. 네네네. 그러면 아빠는 그냥, 아, 우리 태영이 신발 잘 신었네. 이런 편이에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는 편이에요. 뭔가 피드백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말은 잘했다고 말은 해주는데, 음, 이제 간혹 신기 어려운 신발이라든지 그러면은 안 신으려고 해요. 예, 그러면은 좀 도와주는 편이고, 아직, 아직 좀 그런 게 많이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업 오셨기 때문에 하나의 더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제가 드릴 거예요. 우리가 동화책을 읽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적인 환경,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동화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유이 아빠는 유이가 이제는 잘 신는데, 아, 우리 유이 잘했네. 하이파이브 할 때 유이가 신는 모습에서 오른발 먼저 신을까, 왼발 먼저 신을까? 아니면 유이가 발을 넣었을 때 오른발 쏘, 왼발 쏘. 이렇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 더 추가된 언어적 환경에 노출된. 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아이들에게 언어적인 환경을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는 다양한 언어를 아이들에게 노출시켜 줘야 된다라는 데 신발을 신을 때 양말을 신을 때 똑같은 상황이겠죠? 유이는 만약에 유이가 태영이가 이렇게 오른발을 먼저 신고 있으면 오른발 쏙 했네, 왼발 쏙 했네. 그러면 오른쪽 왼쪽에 대한 개념,
오른발, 왼발에 대한 개념, 이 환경이 또 플러스가 되는 거야. 똑같은 음, 상황에서 똑같은 요소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인지 발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음, 읽기와 스토리텔링 해서 언어 능력, 이해력, 상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랬는데 이거를 굳이 책을 많이 읽어주지 않아도 오히려 더 그 실질적인 일상생활에서 책의 효과만큼 더 많은 상호작용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자, 그러면 보통 아이가 이제 목이 말라요? 놀이를 하다가 물을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자기가 가서 그냥 컵에 물을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뭔가 도움을 요청하나요? 유이는 어때요? 어, 예전에는 무조건 뭐 물 마시고 싶다 도움을 요청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저 정수기를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도 하는데 웬만하면 제가 좀 갖다 주는 편입니다. 근데 음,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 물을 그냥 줄 게 아니라 뭐 꿀꺽꿀꺽이라는 단어도 한번 해주고 네, 시원하니도 한번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네. 조금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정수기에도 보면 그냥 정수만 나오는 게 있고 냉수 기능도 있는 게 네네. 있고 온수는 보통 아이가 있으니까 안 하겠다, 그죠? 아무튼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정수로 해줄까? 아니면 차가운 냉수로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네. 정수랑 냉수를 이렇게 섞어서 줄까? 요이는 어떤 물의 온도를 원해? 여기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언어 그 문장들이 들어가요, 그죠? 네네. 음. 자, 태영이 아버님은 태영이가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냥 갔다 와. 이런 걸 하는데. 따와 하면 태영이가 그냥 알아서 물 가지고 와서 마시나요? 아, 근데 저도 많이 떠줬었는데, 응. 이제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당연시 얘기하더라고요. 음, 아, 그랬구나. 음, 그때부터 이제 그 와이프랑 얘기를 해서 음, 그냥 자기가 먹게 놔두자. 음. 이렇게 해놓고 충분히 자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아까 갔다 와 그랬는데, 오늘 이 수업에 참여하셨잖아요. 엄마, 아빠 유치원 예, 수업에. 그럼 예. 이제부터는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태영이가 만약에, 아빠, 나 물 음, 마시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음. 그러면, 오는 길에 아빠 물도 한 잔 들고 오고, 아빠 음, 물은 차가운 물로 가지고 음, 오고, 태희 물도 마셔보고, 아빠 물도 마셔보자. 이렇게 하면은, 음,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아, 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태영이한테 물어봐야죠. 아빠 물도 가지고 와줄 수 있겠냐고. 아, 그건 물어보죠. 그걸 먼저 물어봐. 그냥 항상 전지적 태양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태영이가 갖다 주기 싫을 때도 있을 거잖아, 아빠 물을. 있어요. 자기 물만 가지고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봐줘야지. 태영이가 이제는. 태영이가 물 지금 뜨러 갈 건데, 아빠 물도 한 잔 갖다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줘. 아, 네네네. 그러면 아이 마음에서 어떤 게 생길까요? 아빠가 그렇게 물어봐 주신다면. 뭔가 함께 한다는 느낌? 함께 한다는 느낌과 또, 내 말에 아빠가 나를 존중해주네? 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부모니까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 어, 지시하는 거를 무조건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살펴봐주고 존중해주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태영이는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은, 태영이는 도와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뭐 도와줄까, 뭐 해줄까. 그러니까 태영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태영이의 굉장히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그 강점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그죠? 유이 아빠가 유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있나요? 유이에게요. 네.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그럼 물어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면 도움을 보통, 요청하는 거 이게 치울 때 음, 자기 전에 이제 집 정리할 때 모두 제자리 노래 불러주면서 같이 빨리 좀 도와달라고 거의 그럼 강요를 하는 편이에요. 그 놀잇감은 누가 가지고 논 건데? 애들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은 거는 치워야 된다. 아니면 아빠 이거 다 버린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가지고 놀았으니까 이거 같이 치우자. 아빠 힘들다. 이런 음. 식으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잘 도와주는 편, 아니, 이거는 지금 뭐가 역할이 바뀌었는데? 아빠가 지금 이거를 계속, 도와주는데 예, 어지나 그지는 좀 도와주긴 했는데 동생이 안 도와주. 네. 동생은 뭐하는 쳐다만 보고 있고 자기는 어지 이제 이 뭐, 무슨 이 조립하는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박스에다가 자기는 뭐 잘 조립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고맙다고 뭐. 예,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는 이번 달에는 좀 상황을 좀 바꾸는 게 네, 아빠가 이 놀잇감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유이나 유이 동생이 있으니까 아빠가 이 놀잇감의 주인이 아니라서 이 친구들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면 이 놀잇감의 주인은 누구니? 네, 그런 식으로. 라고 물어봐야지. 그냥 무조건 치우는 걸 목적으로 하면 계속 아빠의 노동력이 증가되실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가 우선인 환경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그 놀잇감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우선이라는 거죠. 음, 네, 그러면 그 놀잇감의 주인도 유이가 되어야 된다.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이 놀잇감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도 유이가 물어보면, 네, 물어보고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끔 해야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기다가 둬야 되는 거는 아는데 아빠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포지션이 돼야지. 근데 음, 거꾸로 아빠가 애들은 실컷 놀고 아까 태영이 빨리 아버님 치워야 말씀하셨 빨리 잘 치워야 돼. 그쵸. 태영이 아버님 말씀 당연하게 생각하더라. 물 갖다 네, 주는 거를. 그래서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게끔 했다.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음, 그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 당연히 이거는 유이가 챙겨야 되는 거지. 아빠는 잘 몰라. 음, 너가 아빠 도움을 필요하면 어디다가 어떻게 갖다 놔야 되는지 가르쳐 줘.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배워서 도와줄게. 이런 포지션이 돼. 이게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인지 발달해서 지금 스토리텔링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스토리텔링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만 봐도 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놀잇감을 정리하는 모습에서라든지. 하린이 아버님 네. 이제 아, 괜찮으세요? 환경이? 네네. 네. 네. 저희가 인지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다음 네. 발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 발달에 대한 건데요. 이게 아까 앞에 신체 발달, 인지 발달 다 연결되는 맥시멈이 언어 발달이에요. 여기 지금 계속 언어적인 환경을 노출시켰잖아요. 그죠? 아까 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발 신는 거 오른발 왼발 오른쪽 왼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물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 마시는 거 그리고 놀잇감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상호작용했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포괄적인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되지 않을까, 유희 아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예, 어, 오늘 하루는 이걸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유일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죠? 태영이 아버님,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체 발달, 인지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언어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죠. 네. 그랬더니 평소에 아빠가 태영이와 상호작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풍성해지신 것 같으세요?
많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많이 풍성해지신 것 같으세요? 자, 네. 하린이 아빠는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하린이는 평소에 물을 마실 때 엄마 아빠에게 요구를 하나요? 스스로 하나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호작용 해주셔요? 요구를 한다기보다 수시로 엄마 아빠가 중간중간에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너 목마르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물 먹어, 물 먹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뭐가 걱정되세요? 하린이 목 마를까 봐? 평소에 애들은 물을 잘 안 마시니까. 음.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챙겨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린이는, 나 물 마시고 싶어 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그 순응하나요? 아니면, 나 지금 물 마시기 싫은데, 이렇게 하는 편인가요? 어때요? 일단 주면 먹어요. 뭐 조금을 먹든, 한 방울 먹든, 한 모금 먹든, 음, 음, 먹기를 먹기 싫다고는. 음. 자, 그러면, 아까 유이 아빠 지금 우리 배운 거, 그리고 아빠가 하시는 거를 하린 아빠한테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아이가 이제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유이야, 뭐 아빠가 떠줄까 아니면 너가 떠러 갈래? 그래 물어본 다음에 자기가 뭐 내보 떠달라고 하면 제보고 유이야 그러면은 유이는 차가운 물이 좋아? 아니면은 뭐 미지근한 물이 좋아? 아니면은 뭐 따뜻한 물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조금 더 이렇게 하여튼 언어를 조금 더 쓸 수 있게 음, 그래가지고 그 언어를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야기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네, 자, 하린이 아빠께서 하린이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아이가 내가 물을 언제 먹고 싶지? 나는 그러면 물을 마실 때 내가 스스로 물을 마실까? 아니면 엄마, 아빠에게 요청을 할까? 그러면 내가 요청을 하는 이유는 뭐지? 아니면 나는 뜨거운 물이 먹고 싶을까? 차가운 물이 먹고 싶을까? 미지근한 물이 먹고 싶을까를 아이가 계속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을 이 시기에 잘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부모가 항상 바라는 자기 주도형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시기에 그런 걸 자꾸 방해하면 어, 굉장히 그러면 어느 시점에 내가 자기 주도를 배울 건데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5세, 6세, 7세가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서 성장에서 굉장히 황금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와의 관계도 황금기고 아이의 발달에도 맥시멈으로 발달되고 있는 과정인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언어 발달은 따로 뚝 떼가지고 언어 발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신체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사회 정서적 발달에 다 연결된 핵심이 언어적 환경이에요. 그죠?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이 상황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 발달은 보세요. 아이 풍부한 언어 환경을 노출시킨다 했는데 보통은 책을 읽어주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태영이 아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읽어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일상생활 영역에서 했죠. 이야기했죠. 네, 네. 그럼 사례가 어떤 사례가 기억나세요? 지금 오늘 계속 어떤 계단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했는데 이제 어떤 일상이 기억이 좀 임팩트 있게 나세요? 저는 그 신발 신을 때, 음, 그리고 그 오른발 속, 왼발 속은 해볼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유희 아버님 얘기하신 그 계단 올라갈 때 숫자 세는 거, 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음. 그리고 물은 아직 갖고 오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음. 그, 그래도 좀 그 안에서 많은 표현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음. 이제는 조금 그 환경이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그냥 그 단조로운 환경에서 입체적인 언어적인 환경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를 이제 아신 거죠. 그죠? 네네네. 그게 더 효과적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인이 아빠 아까 계단을 지금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할인이랑 계단을 올라갈 때 1층에서 2층까지 계단은 8칸이고 2층에서 3층까지 계단 10칸의 계단을 우리 할인이랑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할인이 아빠는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는 편이에요? 할인이랑 같이? 음, 그냥 하나, 그냥 한 번 한 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따로 뭐 액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지금 언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유희 아빠는 어떻게 올라가신다고 그러셨죠? 저는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제 숫자 세기가 이게 참 한 개가 딱딱 끊겨가니까 뭐 숫자를 한 개씩 세주고 1, 2, 3,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잘 안 되는가를 인식하고 이리 들어보니까 이제 또 빨주노초 파란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색깔적으로도 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응용이 되죠. 네, 예, 조금 어, 더 변화시켜서 네. 그래서 환경적인 노출은 여러 환경이기 만약에 계단에서 요즘에는 뭐 계단 크기에 뭐 글자 문구가 적혀 있는 계단들도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런 것들을 같이 그냥 아빠가 읽어주면서 올라가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6세, 7세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환경들을 그리고 아까 신발 신었던 것처럼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상황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데, 이제 할인이 아빠 이렇게 들어보셨으니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언어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싶으세요? 이제 할인이랑 계단을 올라간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대입을 하면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오른발 왼발처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네. 차차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적용을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반응형 상호작용, 이거는 물 뜨고 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드렸고, 표현 장면은 그 우리 태영이 아버님 그 계단 올라갔을 때 힘드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 표현 말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죠? 미리 걱정하지 말고, 음. 네, 아예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취를 주자라고 하면서 음, 태영이 3층까지 그더니 잘 올라왔네?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고 이랬을 음, 때 이런 것 또한 표현을 장려, 그러니까 신체적 표현을 장려해 주는 거예요. 음, 뭘 가지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가지고. 음, 그래서 이런 발달은 이 한 챕터로 우리가 책장 넘기듯이 이 한 장은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사회 및 정서적 발달에 대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5살 아이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경험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아빠랑 어디 놀러 갔는지, 또 뭐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뭐가 남아있냐면은, 이 느낌은 남아있다. 우리 아빠는 어땠어? 나에게 어떻게 했어? 이런 아빠야 라는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게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사회 정서적 발달의 가장 근간이에요. 그래서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주도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야기했던 개방형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왜? 하나에 5살인데 5살에 대해서 뭘 많이 아시겠어요? 24년 지금 5살의 쌩쌩한 라이브는 우리 친구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이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물어봐줘야 된다. 물어봐줘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나의 생물학적 나이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살아봤으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때는 이거 되게 위험한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아이의 5살을 존중하면서 살펴 물어보는 상호작용을 해줬을 때,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힘을 주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죠? 그래서 그 주도를 빼앗아 가면 안 돼요. 막 비싼 교구를 사줘가지고 우리 아이의 발달을 도와주겠다? 그거는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일상생활에서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발달의 근간을 이룬다라는. 그래서 보호자와의 안전한 애착은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안전한 애착, 그리고 독립성 장려, 그리고 정서 조절 교육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신체 발달에서의 영역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인지 발달에서 상징적 사고를 한다,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했을 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언어 발달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 사회 정서적 발달. 이게 다 통합적으로 연결되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 하면은 아이와 부모 관계의 안전한 애착을 위해서 한다. 지금 이게 애착 관계가 이게 딱 성립되는 시기가 만 3세, 4세, 5세에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왜? 구체적 경험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개방형 질문을,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니?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아까 놀잇감 정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의 주인은 아이예요. 아이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으려면 유치원 생활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아버님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7월에 진행될 엄마 아빠 유치원 수업은 이 유치원과의 교육 활동과 가정과의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아이의 발달에 이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지, 신체 발달, 인지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그리고 사회 정서적 발달을 일상생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한번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태영이 아버님 오늘 처음 참여하시고 또 이런 시간을 만나셨는데 오늘 한 시간은 어떠셨어요? 많이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 좀 잘못하고 있던 방법도 알게 된 것 같고, 빨리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아,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할인이 아버님 중간에 좀 이렇게 끊어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어떠셨어요? 어, 좋았습니다. 좋았고, 물 주면서 자꾸 자기 표현할 기회도 놓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유이 아빠는 오늘 또 이 시간에 어떠셨어요? 한 시간. 저희 유이가 언어가 조금 느린 편인데 제가 그쪽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음.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꼭 뭐 책을 보든 이런 식으로 잘 안 하거든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했던 정수기라든지 신발을 신을 때 조금 더 단어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이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확실히 느껴지네요, 지금. 이렇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보여줘야지라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나에 더 집중하세요. 나는 책을 좋아하나에 집중을 하시지,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고 있나, 그거에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차라리 이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이런 언어적인 환경을 다양하게 주시는 게 훨씬 아이들의 발달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신다가 오늘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한 시간, 우리 어머님들 5분 신청하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아버님 3분 신청하셨는데 모두 100%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7월에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